주식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Sell in May. May가 5월이죠. 5월에는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 라는 증시 격언에 따라서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지난달에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대거 이동시켰어요. 근데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이 지난달 5월달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장기채 금리까지 반등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6월 1일자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0개 중에 9개가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식을 10개 종목을 투자했으면 오히려 9개 종목이 수익이 났어야지 정상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10개 종목 투자했으면 9개 종목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10개 종목 중에 9개가 손실을 났어요. 이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유형이 어떤 건가 하면 미국 장기채, ETF, 이 배당주, 또 이 미국 기준금리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지난달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종목 10개 중에 3개가 장기 국채 ETF였어요. 잔존반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가격 상승률을 3배로 추정하는 렉션 데일리 20년 국채 TMF 순매수 금액이 2억 3,2,704만 달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TMF가 미국 국채예요.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TMF 1위. 그 다음에 20년 이상 국채 수익률에 커브콜 전략을 더한 iShares 20년짜리 있어요. TLTW. 이게 5위였습니다. 그 다음 TLT라고 있어요. 이것도 7위였어요. 그래서 TMF, TLTW, TLT 이 국채 수익률이 따라가는 이 ETF인데 TMF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3.35%, TLTW는 1.05%, TLT는 0.94% 하락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한 달간 특히 근래에 한 달간 폭등을 냈는데 말이죠. 연중으로 보면 TMF는 마이너스 3%, TLTW는 플러스 0.12%, TLT는 플러스 0.75%, 거의 수익률이 없죠. 그에 비해서 QQQ는 현재 플러스 36%,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46%의 수익률,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익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식들이 최고 연 10%대의 고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주가 상승률은 이 별개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연간 수익률에 비하면 아쉬운 수익률이에요. 배당주로 유명한 ETF나 개별 주식도 있었습니다. 휴압, 미국 배당주 ETF SCHD, 배당주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JP모건의 나스닥 프리미엄 인컴 ETF JEPQ는 괜찮았어요. 또 리얼티 인컴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데 SCHD는 펩시코, 머크, 코카콜라, 브로드컴 이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미국 주식들을 담고 있는 월 배당 지급 ETF예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4.4%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가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월 배당을 지급하는 리추즈로 유명한 리얼티 인컴도 순매수 상위 종목 10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주가는 현재 마이너스 15%예요. 배당주는 금리가 오르면 고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의 이 상대적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리추즈인 리얼티 인컴은 부채 비용 증가 우려로 가격이 이중으로 눌림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엔비디아 등의 이 인공지능 AI 수혜를 받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예상외로 폭등을 했는데 서학개미들은 해당 지수 수익률을 오히려 3배를 거꾸로 추정하는 ETF에 대거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반도체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3배로 거꾸로 추정하는 SOXS에 투자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딜렉션 데일리 반도체 베어 3X SOXS예요. 이거를 9,051만 달러어치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보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SOXX는 지금 75% 하락했습니다. 만원짜리가 2,500원 됐다는 거 아닙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2,500만 원 남았어요. 반면에 레버리지인 SOXL은 163%.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도 얘기하지만 꾸준히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에 반대로 레버리지가 아닌 반대로 투자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5개월 조금 더 지났죠. 근데 레버리지 SOXL은 163% 수익이에요. 근데 베어3는 3배 이 베어는 75%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5개월여 만에 무려 2.6배나 폭등을 했어요. 반도체 등의 이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 종합지수 수익률, 나스닥 100 3배, 이 거꾸로 추정하는 울트라 2% 히오또 SQQQ도 순매수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아니라 다 베어에다가, 그러니까 이 거꾸로 추정하는 거에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62% SQQQ. 반면에 레버리지 TQQQ의 수익률은 128%, 약 1.3배의 수익률이에요. 5개월여 만에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작년부터 꾸준히 투자 금액의 일부를 TQQQ와 SOXL을 저가 매수한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나마 수익을 낸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런 대형 기술주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월배당 ETF가 있어요. JP모건 나스닥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예요. JEPQ. 이것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17% 올랐습니다. 빅테크주들이 얼마나 많이 이달에 올랐습니까?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셀인메이라는 이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이 무색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에서 상장 주식, 채권을 14조 원 이상 사들였어요. 완전히 바이 코리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에 월간 기준 최대의 규모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사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4조 원어치는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 전체 순매수 금액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보면 역사적으로 11월부터 4월까지 11월,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연말 연초죠. 그때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온 거죠. 11월부터 4월까지 수익률이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률보다 훨씬 나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반전이 됐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10월 말까지 어떻게 주가가 흐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5월 달에 폭등을 맛을 못 본 것 아니겠습니까?